근데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 눈알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날 오후에는 제대로 적동을 안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적이 항상 바깥에만 있진 않습니다. 적이 내부에 있을 때가 있어요. 직원이 날 죽일 때지. 제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제일 열받는 경우는 뭐였냐면은 바빠 죽겠는데 담배 피러 가는 양반들이 있어요. 서비스 하다가 힘들다 하고 5분씩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섹션이 비면 이제 다른 애들이 잠깐 맡아줘야 되거든요. 잠깐 맡아줄 때 주문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 규칙상 자기가 받은 오더는 자기가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고 돌아와도 나는 걔 스테이션 일도 해야 되고 내 스테이션 일도 해야 됩니다. 일하다가 담배 피러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좀 케바케인데 안 바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왕창 바빠가지고 주문이 이만큼 밀려있는데 나 담배 피고 올게,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주문이 살짝 멈출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화장실을 갔다던가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이러면서 살짝 시간이 비는 타이밍이 있어요. 절묘한 5분 정도의 짬이 날 때 잘 캐치를 해서 가면 좋은데 나가자마자 이제 주문지가 삐리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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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왕창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 골든 타임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걸 한번 당해보면은 주방에서 일하다가 담배 피러 가는 놈들은 이제 잡아가지고 전부 다 너구리굴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대 근무를 할 때 지각하는 놈들이고요. 지각을 한 것까지는 괜찮아. 지각을 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지각을 해봤으니까요. 근데 지각을 하고 늦게 와가지고 민기적거리는 놈들이 있어. 분명히 11시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11시 15분에 와서 옷을 11시 30분에 갈아입는 놈들이 있어. 물 한 잔 마시고 막 셰프랑 막 얘기해. 제가 오늘 늦은 이유는 말이야. 지각 설명이야 거의. 오늘 늦은 이유는 말이죠. 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무슨 술을 마셨는데 그렇게 맛이 있었고요. 저거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셰프가 들어주면서 욕은 안 합니다. 하지만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무평가에 반영을 다 해요. 그거를 이 새끼 봐라 이러고 다 반영을 하는데 그거를 무지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평가를 당하면서도 셰프가 날 이제 늦은 거 그냥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잘리거든. 근데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그냥 너스레만 떨면서 지각도 했는데 환복도 늦게 하고 민기적거리는 애들 있어. 그럼 이제 저는 진작에 30분 먼저 갔어야 됐는데 좀 짜증나죠. 이거는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그 담배 타임 얘기 드렸죠. 담배 타임 말고 일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담배 타임이랑 화장실 타임은 조금 다른 의미잖아요. 화장실은 생리적인 의미니까 요거는 대부분 오케이를 해준단 말이야, 급하다 그러면. 근데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 눈알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날 오후에는 제대로 적동을 안 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많이 봤는데 주로 이제 짧은 시간에 눈이 충혈되는 거는 코카 그거예요. 콜라 아니고요. 코카땡.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새끼가 약간 마탱이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기동을 요구할 수가 없어. 애가 계속 헤헤헤헤 이러면서 막 계속 왔어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그런 인간들을 봤으면 당장 그 마약 단속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그 친구가 마약을 하고 온지도 몰랐고 그런 거를 봐도 어디에다가 조치를 취한지도 몰랐던 초짜 유학생 요리사였단 말이지. 지금은 그냥 DEA 같은데, 마약 단속국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직원 중에 한 명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불시 검문을 해가지고 가방을 다 조사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보가 있으면. 근데 그거를 하고 나오면은 서비스가 완전 망해요. 그러니까 요리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뭐 같이 나가야 되는 요리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그러잖아요. 약하고 온 애들은 뭔 소리가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멋대로 내고 일단 간이 완전히 마탱이가 가. 그러니까 분명히 야채를 제대로 해가지고 줬는데 내가 먹어보면은 이게 소금국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못 나가가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걔한테 또 시키면 똑같이 주지. 그래서 다시 해야 돼. 내가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약쟁이들이 주방에 있어.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외국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 근데 외국 주방에는요, 약하는 애들이 많아. 생각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인종차별을 해요. 요거는 이제 벤하고 맷이랑 일할 때였는데 수셰프 부주방장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끼는 제가 언급을 안 했죠. 왜냐하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부주방장이었는데 내가 오면은 맨날 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굿모닝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인식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없었을 때였단 말이야. 근데 맨날 와가지고 막 굿모닝 이러면서 계속 괴롭혀. 신체적인 그런 괴롭힘이 있죠. 와가지고 옆구리를 막 쿡쿡 찔러. 주먹으로 쿡쿡 계속 찌르고, 내가 뭐 이렇게 들으려고 선반에 이렇게 하면 여기 옆구리 쿡쿡 찌르고 막 좀 세게 찔러, 아프게. 막 그런 것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냥 저기 아시아인이 싫대. 그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요. 지금은 뭐 그러면 큰일 날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뭐 SNS 같은 데 올려봐. 그러면 큰일 날 일이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 진짜 많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주문 잘못 들어온 거 직원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고객이 주문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서버가 주문 잘못했다고 뻥을 치고 남은 음식을 지가 가져가.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 들어왔으니까 보통 그걸 버리거든요. 직원들이 나중에 남겨서 먹거나. 그런데 고객은 제대로 주문을 했는데 지가 다른 걸로 해놓고 고객이 잘못했다고 뻥을 치고 남은 음식을 싸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특히 요시벅에서 일하는 서비스 직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건 뭐 업계 연봉 평균이 얘기를 해주니까.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팁으로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팁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박봉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이제 주방에다가 온갖 덤태기를 다 씌우고 지가 이제 뿅 가져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직원도 많이 봤고, 팁 훔치는 직원도 그렇게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일비재해요. 서비스 매니저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팁을 다 한 곳에다 모아요. 팁자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통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테이블에서 들어온 팁을 다 모으거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 인원대로 n분의 1로 하는 건데, 팁을 받았는데 그 팁을 팁통에다가 안 넣고 지가 가져가는 거지. 스르륵 해가지고 서버들이 차는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몰래 이제 쓱 집어넣고 팁 안 들어왔어 이러면서 그 사람 막 욕하는 거지. 팁도 안 준다고. 그 팁 안 준다는 것도 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꼭 이제 특정 인종에 더 그런다. 예를 들어서 백인들 테이블은 팁 안 준다는 얘기 잘 안 해요. 뭐 아시아 쪽이나 인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쪽 게스트들이 오면은 팁을 분명히 줬는데 안 줬다고 욕을 해. 예전에는 적게 주고 잘 안 주고 짜게 주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이용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지. 킹리적 가심을 이용해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어디에나 이간질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직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되게 황당하게 이간질을 하는데, 이 정치는 롤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레스토랑에 갔다. 근데 원래 그 레스토랑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보다 나중에 왔는데 직급이 좀 높거나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약간 저한테 당연히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요. 제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어떤 드레싱을 만들어야 됐어요. 30명 정도를 서빙할 수 있는 드레싱이 있었는데 예약이 한 100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드레싱을 100인분짜리 요 정도 되는 거를 하나 더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130인분 정도가 드레싱이 있잖아. 그날 손님이 130명 이상이 들어왔어. 그러다가 드레싱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셰프가 이제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한 거야. 너 왜 밑준비를 제대로 안 해놨냐? 그거는 이제 진셰프이 100인분만 준비해놓으라고 해서 준비를 다 안 해놨다. 그럼 그 전에 있던 거 30인분 남은 거 어디 갔느냐? 그럼 버렸다. 그럼 이제 그거 왜 버렸냐? 그냥 100인분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버리는 줄 알았다.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100인분을 더 만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오더를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셰프랑 소통을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이미 100인분을 더 만들라고 얘기를 한 순간 위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오늘 이제 샐러드 섹션에 드레싱이 30인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100인분 더 추가로 얘기를 해놨다. 그러면 이미 나한테 보고를 들었어. 근데 밑에 있는 직원이 개소리를 하는 거야. 무조건 정치 실패야. 여러분들,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상사를 상대로 정치를 하면은 대부분 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그 사람이 뭐 부정을 저질렀던 그렇지 않던 간에요. 상사를 상대로 하는 정치질은 성공할 확률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가시거나 그러실 때 상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상사를 타겟으로 한 정치의 희생자는 당신입니다. 이거는 국룰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정치질로 이 사람의 우위를 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거는 어느 업계에 가도 상사를 상대로 한 이런 정치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고요. 정말 뭐 엄청난 비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 거 실제로 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여러 번 당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수법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꼼수, 핑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 분에만 그런 꼼수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핑계가 진짜인 사람이 있나요? 그게 핑계가 진짜던 진짜지 않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상사들은 보통 핑계를 들을 때 그 핑계의 원인이나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그 핑계를 얘기하고 얘가 하는 행동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가 정당하던 정당하지 않던 그런 거를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핑계를 얘기하고 얘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핑계를 얘기했는데 그 핑계를 얘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봐요. 사실 핑계 자체가 진실인지 여부는 그거는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던 정당하지 않던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값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던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핑계 자체가 발생하는 순간 일단은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핑계를 하고 수습을 잘해도 그냥 또이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상은 세계 어디에도 있고요. 진상은 그 사람이 나이가 적고 많고 성별, 종교,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있고요. 사실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법한 일들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만 보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사실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신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뭔가 이런 서비스업을 이용하시거나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을 사용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 직원분들도 여러분들의 호의와 친절에 항상 감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